2024년 봄 베이징 국가도서관 지하 3층 특별자료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리젠이 금사의 낡은 사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32살의 그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동북공정연구소 소속 역사학자였죠. 날카로운 눈매와 깔끔한 정장 차림새가 학자다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또 같은 내용이네. 리젠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일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페이지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하발의 후손들이 북쪽 초원으로 향했다라는 구절이었죠. 리젠의 손이 멈췄어요. 대하발은 발의 건국자 대조영의 아우였는데 왜 몽골 초원과 연결되는 기록이 있을까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리젠은 휴대폰으로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리젠은 동료인 장웨이에게 이 발견을 알렸습니다. 웨이 형, 이 기록 좀 봐요. 발해와 몽골이 연결된 것 같은데. 장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리젠, 이런 건 보고서에 넣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우리 프로젝트 방향과 맞지 않아. 하지만 이건 중요한 사료잖아요. 학자로서 무시할 수 없죠. 학자? 우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거야. 개인적인 호기심은 접어두고. 그날 밤 리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자신이 정말 학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전도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리젠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장메이펀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63세의 그녀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세대답게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죠. 아들아,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얼굴색도 안 좋고. 리젠은 어머니 앞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국가의 방침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메이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냥 가정이에요. 리젠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도 그런 말을 하다가 문화대혁명 때 잡혀갔단다. 3년 동안 소식도 몰랐지. 제발 조용히 살아라. 리젠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두려움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왜 잡혀가셨어요? 진실을 말하려 했거든. 하지만 그때는 진실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어. 그날 밤 리젠은 컴퓨터 앞에 앉아 금사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작은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리젠의 마음도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리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 한편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연구소에서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소장인 유젠강이 단상에 올라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동지들, 최근 서구에서 우리 동북공정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자료를 선별해야 해요.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리젠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자신이 발견한 기록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회의가 끝난 후 장웨이가 리젠에게 다가왔어요. 형, 지난번 그 기록 말인데. 혹시 다른 곳에 말한 건 아니지?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거든. 그날 저녁 리젠은 홀로 도서관에 남아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원사, 몽골 비사, 여러 사료를 뒤지다 보니 비슷한 단서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발해 왕족과 몽골 초원을 연결하는 흔적들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연구는 중국의 공식 역사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어. 진실은 밝혀져야 해.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리젠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죠. 캐나다 대학에서 온 이메일이 한 통 와 있었어요. 교환연구원 프로그램 참가 제안이었습니다. 이거야. 리젠의 눈이 빛났어요. 해외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리젠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서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가는 거니? 네, 엄마. 꼭 필요한 일이에요. 언제 돌아올 거니? 리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토론토에 도착한 리제는 곧바로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중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러시아어, 몽골어, 만주어로 된 고문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했어요. 첫 번째 큰 발견은 러시아 학자가 쓴 논문에서 나왔어요. 13세기 몽골 제국 시대의 족보에 관한 연구였는데 거기서 칭기스칸의 선조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찾았죠. 알랑구아. 리젠이 중얼거렸어요. 칭기스칸의 여러 대 할머니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이 발해어로 고귀한 여인이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단서를 찾아갔어요. 발해 멸망 후 왕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중 일부가 북쪽 초원으로 갔다는 기록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에 몰두할수록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어요. 어머니와의 화상통화에서 그녀가 많이 야윈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죠. 6개월째 되는 날 리젠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베이징의 동료 장웨이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리젠, 큰일 났어. 내 연구 내용이 당국에 알려졌다. 어머니께서 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리젠의 손이 떨렸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며칠 후에야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아들아. 괜찮다.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것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리제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곳에서도 난관에 부딪혔어요. 유럽의 한 저명한 학자가 리젠의 발표를 듣더니 코웃음을 쳤거든요. 중국에서 온 배신자가 자국을 비판하려고 날조한 이야기 아닌가요?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리젠의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정치적 망명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더 큰 충격은 신뢰했던 동료로부터 왔어요. 토론토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자 김 교수였는데 리젠과 함께 연구하며 많은 자료를 공유했었죠. 그런데 우연히 그가 중국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럴 수가. 리젠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가장 가까운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리젠은 혼자서 토론토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를 보며 베이징이 그리워졌죠.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막막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젠에게 희망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일본 교토대학에서 온 초청장이었죠.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센터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초빙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교토에 도착한 리젠은 일본 학자들의 진지한 자세에 놀랐어요. 그들은 정치적 편견 없이 순수하게 학문적 관점에서 리젠의 연구를 바라봤거든요. 리 선생의 발견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마다 교수가 말했어요. 몽골 제국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교토대학 도서관의 고서실에서 리젠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게 되었어요. 몽골 왕족 세계라는 제목의 고문원을 발견한 거였죠. 13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칭기스칸의 19대조는 데야바리니 발해의 시조대조영에 아우더라. 리젠의 손이 떨렸어요. 지난 2년간 찾아 헤맨 결정적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발해가 멸망한 후 데야발의 후손들이 북쪽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몽골 부족들과 혼합되면서 새로운 혈통을 형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혈통이 수세기를 거쳐 칭기스칸까지 이어졌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리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바로 진실이야. 야마다 교수와 다른 일본 연구진들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즉시 인식했어요. 탄소연대 측정과 필적 분석을 통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문서는 진품이었고 그 안의 내용들도 다른 사료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리젠은 드디어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된 거였죠.
그날 밤 리제는 교토의 작은 여관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진실을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2025년 봄, 파리에서 열린 국제중앙아시아 학술대회. 세계 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리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죠. 발표 전날 밤, 리제는 호텔 방에서 발표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3년간의 연구 결과가 모두 담긴 소중한 자료였거든요.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드디어 발표 날이 왔어요.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중국 대표단도 앞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리젠이 연단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죠. 칭기스칸은 늑대 신화의 후예가 아니라 발해 왕족의 계승자였습니다. 리젠의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구 학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리젠을 바라봤죠. 이어서 리젠은 체계적으로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어요. 금사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교토에서 발견한 몽골 왕족 세계까지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거든요. 이 문서들을 통해 우리는 동북아시아 고대사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해와 몽골 두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죠. 하지만 중국 대표단의 반발은 거세였어요.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기존 통설을 뒤엎으려는 시도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프랑스의 저명한 동양학자 르페브르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리 박사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언어학적 분석이 인상적이네요. 알랑고아가 발해어 기원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슈미트 교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고고학적 증거들도 리 박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 발해 계통 유물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년 전 리젠의 연구를 조롱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해리슨 교수가 일어선 거였죠. 리 박사님께 사과드립니다. 당시 제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네요. 지금 보니 박사님의 연구가 옳았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리제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죠. 3년간의 외로운 싸움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파리 학회 이후 리젠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몽골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리젠의 연구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의 언론들도 대서특필했죠. 고구려 발해 몽골, 잃어버린 천년의 고리를 찾다 한국 신문이 헤드라인이었어요. 유럽의 주요 학술지들도 리젠의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화해였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영상 메시지에서 그녀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들아, 이제 이해했어. 네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리젠도 영상 메시지로 답했어요. 엄마, 저는 당신의 아들이자 학자입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니까요. 현재 리젠은 파리 소르본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며 후속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젊은 학자들이 그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죠. 역사는 체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잇는 거울입니다. 리젠이 최근 강연에서 한 말이에요.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와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베이징에서 출발한 한 학자의 용기 있는 여정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요. 칭기스칸의 숨겨진 진실을 통해 동북아시아 민족들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한 거죠. 이제 역사는 더 이상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와 화합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